전문학원 완지용입니다. 오늘은 이 오은영 박사를 둘러싼 논란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은영 박사. 원래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바이블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죠.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의 책임론이 곳곳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 박사가 진행하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정말 육아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반드시 챙겨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아이의 상황을 그냥 이해하고 감내하라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거죠. 이 지적의 시작,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였습니다.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무슨 상담 몇 차례나 교육 몇 차례, 바보나 얼뜨기 아마추어 아니면 그런 식으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쯤은 다 안다. 금쪽 이류의 프로그램이 지닌 문제는 방송에서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의 문제도 몇 차례의 상담 또는 한 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듯 꾸민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결 못하는 부모와 교사에게 책임이 가할 수밖에 없다. 실력이 부족하든 노력이 부족하든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리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쯤은 정신과 의사라면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심각해 보이는 아이가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몇 번의 상담과 몇 번의 노력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 이거 자체가 환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 오 박사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싸움의 장이 됐어요. 무엇보다 지난 18일 이 숨을 거둔 교사에 대해서 학부모의 극심한 민원에 시달렸던 증언이 나오자 그 원인을 오 박사에게 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를 지적하는 이들의 의견을 보면은요, 이제 TV에 그만 나오셔라. 교권 추락에 한몫하셨다. 박사님 덕에 교육 현장에 금쪽이만 있다. 그런데도 사과 안 하실 거냐? 저는 박사님 입에서 조심하겠다는 말을 들어야겠다. 교사는 사람이 아니냐?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왜 학교에서 케어해 주길 바라냐? 방송에서 하차하라 등 많은 비판이 쏟아졌죠. 자, 이 같은 주장은 오 박사가 방송에서 제시한 금쪽이의 해법이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줬다는 결론에서 비롯됩니다. 또 다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보면은요, 오은영 박사가 학부모들 여럿 망친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쟁이 되기도 했어요. 이 글의 작성자는 체벌 없이 오냐오냐 받아주고 남 불편하게 하고 피해주는 일까지도 존중해주고 공감하니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같은 주장이 확산하자 일부 교사는 오은영 교수 저서에 담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와야 한다. 담임 교체를 요구하라 같은 대목이 있다. 교사로서 참 힘이 빠지는 부분이라고 오 박사의 해법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오 박사가 쓴 책을 보면은요, 교사의 입에서 조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된다. 학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좀 참긴 하는데 교감이나 교장을 찾아가 봐라. 아이가 너무 예민한 편이니 그 다음에 담임 교사를 배정할 때 고려해달라 부탁한다 등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갑질 매뉴얼로 익힐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오 박사가 테나시아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박사는 너무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이 돼서 논의가 왜곡됐다고 반박을 합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이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어서 선생님이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잘 설명하는 뜻이라고 했고요. 잘못을 꾸짖어서 사과받으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교감 교장을 찾아가라는 건 선생님이 잘못해서 고자질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 상황에 대해 잘 의논하라는 것이라는 부연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서 이렇습니다 얘기할 정도면은 처음 글로 써서 책을 낼 때 무언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상황에 놓고 자, 그동안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훈육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오 박사가 너무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방송된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오 박사는 담임 교사와 교감 선생님에게 폭언을 일삼는 아이를 두고 교권 위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방송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난동에 담임 교사가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많은 방법과 힘을 잃어버렸다. 두 손 두 발을 다 놓은 입장이라면서 선생님으로서의 위치에 잘 있어야 선생님 역할을 해내시는데 그 위치를 여러 아이들 앞에서 위협당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오 박사를 옹호하는 누리꾼도 있습니다. 비판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서 얘기해라. 사건이 터졌다면 우르르 몰려와서 마녀 사냥하는 거는 그만해라. 오은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만 하는 부모들이 문제인 것,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자, 오 박사가 테나시아를 통해서 밝힌 본인의 논리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자신의 이 체벌금지 교육관이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아이들을 때리지 않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일부 대중의 논리는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권리가 상충이 돼요. 아이의 인권 그리고 교권. 근데 오 박사는 누구의 권리는 덜 소중하고 더 소중하겠나?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권리 역시 소중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훈육은 찬성화돼 폭력적인 체벌은 반대하는 입장은 다시 공고히 했습니다. 체벌이 아닌 때리는 폭력을 반대하는 거다. 때리지 않고 충분히 훈육할 수 있다면서 아이를 때리는 방법을 통해서만 훈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폭력은 누구에게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도 이 내용은 공감이 많이 됩니다. 다만 하나 덧붙여서 묻고 싶은 건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부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조금 불편한 아이들이 학급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때렸으니까 얘도 맞아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논리로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체벌은 안 된다. 이건 너무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의 당한 이렇게 매를 맞은 아이의 학부모라면은 이 이야기가 100% 와닿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오은영 박사는 덧붙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를 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는 걸 보고 마음이 가장 아팠다. 아이들을 다시 때려야 한다. 선생님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줘야 한다는 대반응은 너무 걱정스럽다면서 지금 선생님들이 바라는 게 그런 교권도 아니고 저 역시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일하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은 이 금쪽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오 박사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환상을 심어주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쪽이는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 아니다. 육아의 길을 잃은 부모가 문제를 공개하고 문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의 육아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노력이라는 과정을 통해 아이가 이전에 비해 조금 변하는 게 있다면 그건 환상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얘기를 듣고 보면은 양쪽 다 분명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정말로 풀기 힘든 디테일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자, 이게 답이다라고 정답을 내려주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댓글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폭력을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잖나. 지나치게 치우친 아동 인권이 문제라는 거다. 결국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때리게 하자. 이 폭력은 괜찮다고 정당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너무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아이들 인권을 지키느라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제3자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입고 결국 그들의 권리는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오은영도 담임 맡으면 아이들 케어 절대 못한다. 1대1 케어하던 사람이 20명 넘는 애들과 학부모까지 감당? 케어의 기준부터 다름. 오은영 박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1대1 면담을 하죠. 보다 디테일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은 학급에는 20명 넘는 애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그들을 다 케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정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서 넘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왜 공교육에서 그걸 요구하냐는 거다. 공교육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법과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보편적 가치관을 익혀 사회 구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목적이지 내가 불편하니 나머지 학교 구성원들이 나에게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다. 학교는 교육의 장소지 육아하는 곳이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수긍이 갑니다. 왜 보육이 있고 교육이 있잖아요.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보육이 중요하죠. 육아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선 교육, 그래서 학교잖아요. 교육의 장소인데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치면서 모두가 똑같이 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잘하고 있는 아이들은
또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고 있고 문제를 보이는 애들한테 계속 그들을 케어하느라고 정말로 학교 교율을 잘 따르고 바르게 생활하는 아이들은 소외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매가 약인 학생이 있고 매를 쥐어주면 안 되는 교사도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떠한 사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어떤 교사는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겪었던 일입니다.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고 지나치게 때리고 무슨 본인 기분에 따라서 매를 함부로 휘두르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쥐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교사가 때리면 안 된다. 일률적으로 모든 애들은 때려서 키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폭이 너무 좁다는 거죠. 이 교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그만큼의 권한을 더 줄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교사가 그 권한 밖에 이러한 또 다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절대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는 거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논란이 된 것처럼 이런 게 사회적으로 하나의 아젠다를 형성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 고민을 해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